안녕하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인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어제 이후 급등 5.67% 상승하고, 아니 외인도 매수, 프로그램도 매수, 정말로 주가가 29,000원대까지 올라와 줬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3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다시 한 번 더 힘 강한가 싶었던 거 다르게 저항 기준 맞물리면서 결국에 주가 현재 다시 한 번 더 29,600원대까지 밀려 있는데요. 전일 대비 약 0.84% 한 뭐 0.9%대 하락이죠. 근데 그렇다면 오늘의 하락은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는 시작일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핵심 지지선들을 지키는 건강한 눌림목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가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29,300원에서 29,100원대 0.786으로 피보나치가 겹치는 당당한 이 디지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전선 다시 한 번 더 3만 원 위로 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환승 센터입니다. 오늘의 대한전선 최근에 왜 올랐는지,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왜 다시 밀리는지, 미국의 전력망 정책과 실적, 뭐 수주, 외인과 프로그램 수급들 연결해서 우리 지금의, 그리고 29,000원대 지지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 주주님들과 신규 매수자분들 대응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린 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가 이대로 쭉쭉 상승할 수 있게 댓글에다가는 상승이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차트 보기 전에 시장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자 시장 정리 한번 해보자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3%로 오늘자 지금의 기점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6,799포인트 6,8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수급만 봤을 때 주님들 중요한 게, 개인은 6,800억을 매수하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계가 강하게 순 매도하고 있죠. 외인이 지금의 현재 1조 9,500억 원 순 매도, 기관계 또한 3,300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프로그램 비차익과 차익을 봤을 때 차익에서 960억, 그리고 비차익에선 1조 7,500억의 순 매도입니다. 합치면 거의 1조 8천억 원이 조금 넘어가네요. 오늘 시장은 결국에 뭐다? 물이 빠지는 날이고, 이런 시장에서 대한전선 장중에 35,500원대까지 올랐고 현재도 0.8%대 하락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0.5%대. 네.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이죠. 따라서 오늘 대한전선의 하락을 회사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거나 급락으로 보기도 어렵고, 주님들 지금의 주가 기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와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3450원의 저항이 함께 작용한 조정으로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대한전선 내부의 프로그램과 외국인 수급 어제와 오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근데 상승 이유도 분명하게 있겠는데, 그 상승 이유들 한번 찾아보면 미국 백악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벌크 파워 시스템 보호하라는, 이게 그냥 번역판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 전력계통 보호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외국산 전력 장비와 부품의 구매, 수입,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죠. 내용에서 그냥 간단히 보면은 여기 부분인데요. 우리 주님들 취약점을 말도 악용할 수 있는 내용 강화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비는 시스템에 디지털 백도어가 내장되어 있어 외국인이 원격으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거 중국을 경영했던 글이긴 하죠. 이 중국계 전력 장비와 공급망을 경영한 조치로 해석이 가장 컸는데, 이 영향으로 27일 가온전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와 대한전선 등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동반 상승이 좋습니다. 대한전선 북미 초과 케이블 사업과 경험, 그리고 글로벌 수주 잔고가 부각되면서 확실하게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 그리고 국내 전선주들도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소식들이 많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기사화해서 보자고 하면, 지금 현재 전력 아시아도 중국 장비는 쓰지 마, 트럼프 명령에 K전력이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확실하게 27일 기점 어제 날짜로 해서 주가들 다 올라갔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구별할 건 뭐냐, 이번 조치가 모든 외국산 전력 장비를 곧바로 금지한 건 아니고, 위험국가 및 기업과 연관된 거래를 선별해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부 규칙도 앞으로 마련되겠죠. 대한전선이 미국에 자동으로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는 중국계 공급망이 제한될 경우 한국전력기기와 전선기업의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먼저보다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어제자 그런 강한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 상승에 붙은 정치 뉴스가
불을 붙여줬긴 했지만 그 불이 오래 갈지 실제 수주와 수급이 결정하겠죠. 다행히 대한전선 근데 정책 기대감만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이미 확인된 실적들도 있는 게 2분기에 우리 실적 정말로 매출 자체 봤을 때도 1조가 넘어가는 부분으로 인증을 해줬고 영업이익 또한 608억으로 작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도 30%,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113%나 증가해줬습니다. 사실상 이미 주문서는 4조 원 이상 쌓였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이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분명히 충분히 있다는 거고 실적 개선은 북미와 싱가포르 등 해초과 케이블 사업, 국내 전력망 프로젝트까지 해저 케이블 사업도 함께 이끌고 있다라는 거. 지난 6월에는 한국전력, 동해안과 동서울, HVDC 사업도 수주 확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 규모 자체도 1,400억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 상승에는 두 가지 층이 있죠. 위층은 미국에서 중국계 전력 장비 제한이라는 정책 기대가 하나가 있고 그 아래층에는 실제 실적과 4조 원대 수주잔고라는 부분. 정책 기대만 있으면 뉴스가 식는 순간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는데 반면 실적과 수주가 확실하게 받치고 있다 보니까 주가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전력망 전시회에서도 참가했죠. 이 자리에서 해저 케이블 1, 2 공장과 HVD 시스템 케이블 포설선 모두 두 척을 활용한 턴키 경쟁력 소개했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정말로 열심히 해외 나가서도 인프라 시장 공략 강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주주님들 펜스타 로보틱스와 해저 케이블 매설용 수중 로봇 ROV를 국산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발표하면서 20일에 우리 정말로 대한전선 많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보였던 26년 사업 페스티벌 참여나 기대감이 생기고 우리 자체의 영업 기회가 넓어지는 활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약과 매출로 연결되는지 이후에 공시가 나오면 그때 주가마다 상승의 재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오늘 35,000원에서부터 지금의 가격대까지 내려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편안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한번 같이 봤을 때 주주님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27일 기점, 26일, 25일 최근에 봤을 때 확실하게 프로그램 자체가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순매수 규모만 봐도 80억까지 커지면서 연일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약 35억 순매도가 돌아서면서 어제와 비교해보면 프로그램 수급 방향이 얼마? 116억이 약화된 겁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일부가 오늘의 차익 실현을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고 외인도 같은 방향인데요. 어제 외인이 25만 9천 주를 매수를 해줬지만 지금의 기점으로는 외인이 7만 9천 주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1천 주로 영향이 크지 않는데 어제 외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주가를 올렸지만 오늘은 프로그램과 외인이 둘 다 매도로 바뀌었다는 거. 다만 매도 강도는 아직 극단적이진 않지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조 9천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대한전선 외국인 순매도 약 7만 9천 주, 프로그램도 약 39억 원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어떻게 보면 24일, 27일까지 들어왔던 누적 순매수 물량을 전부 반납한 거는 아니죠. 하지만 프로그램 순매도가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고 외국인 매도까지 확대된다는 분명히 주가 방향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권사 창구까지 같이 보면요, 주주님들 우리 증권사별 창구에서 지금의 기점 구에 눌렀을 때 매수에는 NH투자, 삼성 가장 큰 4만 4천 주 이상으로 매수 창구 상위 있고요. 반대편에 매도 창구에는 신한투자 6만 7천 대신 유진, JP모간, 키움이 있습니다. 대한통신이나 우리기술처럼 특정 외국 창구에서 막 60만 주, 90만 주씩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고 오늘은 국내 창구끼리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고 외국계 매도 상대로는 제한적이라는 거. 오늘 국내 창구끼리만 거의 매수 매도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국내 매수 창구는 유지되고 매도 창구가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매수로 우위로 돌아서는 순간 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일봉상으로 차트를 같이 바라봤을 때 주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고점에서부터 주가 단기 하락 추세를 벗어난 부분은 있지만 확실하게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직까지도 33,600원대 주가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지 분봉으로 쳐다보는 게 좋은데요. 앞서 두 개의 피보나치 비교했을 때
덮치는 구간들이 확실하게 786도 있고 이런 바닥 저항선들도 있는데요. 고점에서도 봤을 때 저항 맞붙이고 오는 자리가 34,000원에서 35,000원대, 그리고 그 위에 1.0에서 1.27이 금액대도 덮치는 구간대가 많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시점은 딱 지금의 786 딱 이 구간대 확실하게 이 주가 부분이 여기서 깨지지 않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반등해 주냐 아니냐의 싸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자 아침만 봐도 확실하게도 주가 크게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지금의 구간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자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29,100원대 지지 반등 보여주면서 이 밴드권 내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적으로 오늘자 일봉 보면은 35,000원대 천정을 확인하고 29,100원대에서 29,300원대보다 바닥을 단단한지 시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기점으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한번 금액대별로 어떤 식으로 짜볼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는데, 첫 번째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 29,100원에서 29,300원대 지키고 프로는 순매도가 현재 약 39억 원에서 막 20억, 10억 방향으로 줄어드는 경우, 여기에 외국인마저 순매도가 축소되면서 오늘의 저점 확인됐을 가능성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게 오늘의 수급과 현재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30,000원과 35,000원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기에 충분히 도전해 볼 자리가 좋은 구간이고, 두 번째는 가격만 반등하고 만약에 수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주님들 가짜 상승일 확률 충분히 높습니다. 주가 다시 30,000원까지 쭉쭉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만약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외국인 매도까지 커지면 그 반등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주가가 결국에 이 금액대마저 무너졌을 텐데요. 지금의 금액대에서 주가 기준으로 29,000원에서 29,100원대 무너진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구간인 28,000원대, 28,500원에서 27,800원, 27,200원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주가 하방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전선 뉴스가 나쁜 종목이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저항에 도착해서 저항받고 있는 종목이지, 좋은 재료가 살아 있어도 매수세가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교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금액대 대응을 얘기 드렸는데,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보유자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평단가가 만약에 27,000원대 지금의 주가보다 살짝 아래 있으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지금 당장에 후위권이기 때문에 29,100원, 29,300원대 라인 지켜지는 거 흐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주고 반등 흐름 나와서 주가 위로 올라갔을 때 35,000원을 넘지 만약 못한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 수급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 금액이 커진다 매도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해놓고 현금 충전하셨다가 주가 눌리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수 잡아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평단가가 내가 지금의 기점에서 30,000원 이상으로 높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손실권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지받는 거 확인해서 35,000원대 이상으로 주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주고 눌림,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지지받는지 혹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거래량만 없이 올라가면 본전 매물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줄면서 수급들 좋아지는지 체크하고 위에 주가 위에 눌렸을 때 매수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 상방 열려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실 필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최근에 대한전선 올라갔다 해서 매수기에 계속 노리고 계시는 신규 매수자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주가 지금 주가 조금 멈췄으니까 횡보하고 있으니까 매수할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 보다 29,300원에서 29,100원대 주가 내려와서 눌림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돌파 매수로 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 상승 바라봤을 때 35,000원 이상으로 주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더 지지로 바뀌는 거 확인했을 때 돌파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정말로 지금 구간대 불안해 하신 분들은 주가 확실하게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도 있는데, 27,800원대까지도 뭐 열어두고 보셔도 되겠죠. 하지만 주가 제가 웬만하면 이 구간대 눌림이 나와서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보여줄 것 같은 수급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지지를 다오든 체크해야 될 건 수급인데요. 오늘장들 주식들 흐름 보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주가가 왜 올랐는지 수급을 비교해 보니 확실하게
수급이 좋았을 때 확실히 올랐고 지금의 수급 기준에서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하니 버텨줄 수가 있는 거구나가 티가 나죠. 하지만 MTS, HTS 계속적으로 키면서 수급 보고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돌아섰는지 그냥 주가가 상승하니까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임들. 그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귀찮은 번거롭지만 수급도 제가 대신 챙겨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대한전선 보내주시면 수급 체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디 가격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대 지켜야 하고 수급 어떻게 변했을 때 비중 조절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구간에 맞는 매매 타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수급 보면서 매수 매도하는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고 오시면서 뒷부분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AC 종목으로는 주주님들 우리 슈린 로봇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슈린 로봇 같은 경우 어때요? 정말로 2025년 9월달 10월달에 AI 로봇 테마라는 거대한 명분 바탕으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정말로 많은 투자들의 수심을 자극했었죠. 정말로 주가 이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있던 주가를 정말 미친 듯한 폭발로 상승시켰을 때 과거에도 많은 부분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뛰어 올려줬습니다. 자, 사실상 이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보면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거래가 터지고 난 후에 우리 주주님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명백한 표본이 나온 게 여기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거에 비해서 주가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잔잔한 횡보기간, 정말 길고 지루한 이 주가 누르면서 조금씩 횡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 날짜 12월 29일자 이 기준인데요. 이때가 무슨 기대 심리로 올라갔냐? 자, 뉴스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빠르게. 자, 12월 29일 날 장중에 폭발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 날짜 기점으로 뜬 이유적인 부분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봇 기업 주로 내년 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 CES라는 이 부분 하나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자, 주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살다 치더라도 주님들 어때요?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주가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주포들 혹은 세력들은 뭐라고 있다? 일찍이부터 벌써 매수적인 부분을 해놓고 혹은 그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쭉 기다리는 동안 계속적으로 정리했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총알을 충전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엄청난 사인을 한번 주죠. 왜? 뉴스도 나왔겠다. 엄청난 거래대금 다시 한번 폭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주가 정말로 올라갈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한 번 더 지루한 행보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매도적인 부분으로 해서 몸집을 가볍게 만들자마자 어떻게 주가를 미친 듯이 뛰어 올리면서 결국엔 이렇게 올렸을 때 정말로 주인 세력들이 제가 나오는 표시대로 이때 매도했다라고 해서 세력들이 이때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매도적인 부분 우리 생각했을 때 진짜 단기 고점 마지막 신호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력들은 그럼 언제 매도하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부터 이미 조금씩 이때가 마지막 매도 시점이고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무슨 기사가 또 같이 볼 수가 있냐라면 우리 주가 올라갔을 때 1월 16일 기점으로 휴린로버 장중 22.56% 1년 새에 646%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인 기간 동반 매수세라고도 나올 정도로 대놓고 명시를 해주죠. 근데 자, 단기급등 시세차의 노리는 투자 심리까지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뉴스 기사 언제 1월 16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면서 정말로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16일자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상한가를 찍으면서 거래정지 다시 상한가 거래정지 이렇고 행보로 보였죠. 근데 세력들의 뒷면 이면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진짜 마지막 물량을 다 정리했을 때가 단기 고점인 거고 세력들은 어떻게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어떤 증거면이 있냐? 첫 번째 외인과 기관계가 동시 매수세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6일 이후부터 어떻게 19일, 21일 23일 매도적인 부분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23일 기점에서 어떻게 정말로 제일 많은 물량을 매도를 쳤습니다. 주님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중에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이게 매도인지 매수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포들도 있죠. 주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JP모간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JP모가 실제로 과거에 엄청난 양을 매수했었다가 1월 21일 기점 1월 19일 기점에서
매도적인 부분으로 그다음 마지막 23일 기점으로 매도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급의 흐름을 장중에 제대로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적인 부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번호판이라 힘드시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우리 저점에서 세력들 매집했던 신호 왔을 때 같이 매수 이쁘게 하고 주가 올라갈 때 흔들리는 횡보구간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고점이 왔을 때 우리 주임들께 매도나 매수의 흐름적인 부분 계속 체크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그린로봇이라고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시 종목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최근 종목이죠. 대한항공통신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실적으로 최근에도 다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제가 과거에부터 해가지고 주가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다가 이날 고점 왔을 때 우리 주주님들께 5월 12일 날짜 기점으로 주가 오른다고만 찍는 놈이 아니라 이때 매도하자고 매도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영상을 그렇게 찍으면서 욕을 많이 먹고 진짜로 그랬지만 자 어떤 식으로 매도 대응을 제가 도와드렸냐 자, 과거 찍었던 영상 빠르게 한번 보자고 하면 언제 5월 12일경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방송이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 매도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주님들 자 영상에서 실제로 매도 대응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주님들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 매도 대응적인 부분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도 올라간다라고 찍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매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주가 한 번 더 이미 매수해보자 주가 올라가서 매수해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 해봤고 같이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만 반복적으로 해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들 정말로 우리 통장 복리로 불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관점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냐 첫 번째 간단하죠. 세력들이 샀다라는 우리 빨간 표시 매수 표시 나오면 매수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래량이 진짜 실제로 많이 터져주고 있는지 전일 대비나 평균 이동평균선 대비해가지고 안착받고 관리받는 느낌인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는 우리 주포 세력들 외인들이 매수 사인이 진짜로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온 건지 체크를 합니다. 반대로 매도적인 부분 또한 어떻게 프로그램 매도적인 부분 확인하고 우리 주님들께 같이 그런 부분 계속 확인해서 세력들이 이탈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매도 사인을 주면서 매수매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수매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같이 매수매도 대응해서 많은 부분 챙겨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나 매도적인 부분 나도 저점인 부분에서 같이 사보고 고점인 부분에서 팔아보고 싶어 하신 분들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통장 복리로 불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대한강통신이나 보내주시면 우리 정말로 같이 통장 복리로 불려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사 돌아와서 주임들 오늘 간단하게 금액대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29,300원에서 29,100원대의 이 피보나치선 기준의 0.786 이 숫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위로는 34,500원 이 기준점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래로는 우리 주주님들 하방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 28,000에서부터 27,800원대 이 하방 라인까지 충분히 하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계속 챙겨봐야 될 건 수급이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가짜 하락인지 진짜 상승인지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보기 어렵다, 상승 추세가 끝난 것 같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073-6550 문자로 구독이나 대한전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가 이대로 쭉쭉 상승할 수 있게 댓글에다가는 상승해라고 작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찍은 인프로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